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 생각만 해도 일이 풀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고, 필요한 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오는 그런 마법 같은 시간 말입니다. 혹시 그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 내가 운이 좋았나마 라고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볼텍스라는 특별한 공간에 들어갔던 겁니다. 볼텍스.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에스더 힉스가 전하는 아브라함의 가르침에서 이 볼텍스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어 기다리고 있는 에너지 공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존재, 즉 당신의 가장 순수하고 높은 버전의 의식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3편의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함께 여행을 해왔습니다. 진동이 무엇인지,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만드는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진동 스케일의 최상단, 감사와 기쁨이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더 많이 애써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볼텍스 안에 머물기만 하면 부는 저절로 당신에게 흘러옵니다.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볼텍스는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가 매일 수십 번씩 그 입구 앞을 지나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입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밖을 보고 있으니까요. 문제를 보고, 부족함을 보고, 걱정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은 볼텍스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법을, 더 중요하게는 그곳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당신의 내면의 존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볼텍스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통장 잔고, 당신이 바라는 사업의 성공, 당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삶, 모두 다 거기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곳으로 가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강력한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이 주파수에 맞춰질 때 우주는 당신에게 같은 주파수의 현실을 보내줍니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밖으로 향하는 여행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목적지가 바로 볼텍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닌데 항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사람 주변에는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진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르침에서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완벽한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결핍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무언가에 감사할 때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 안에는 부족함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풍요로움만이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구나 라고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생명의 풍요로움 안에 있는 겁니다. 당신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이 깨끗한 물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자원의 풍요로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본질을 읽어냅니다. 당신이 감사를 느낄 때 우주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럼 더 많은 풍요로움을 보내줘야겠어. 그래서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기회가 없어 라고 말할 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결핍의 진동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는 더 많은 결핍을 보내줍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법칙입니다. 중력처럼 작동하는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게 생기면 감사하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에스더 힉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는 순수한 긍정적 에너지이지만 그 안에 어떤 저항도 없다고 말이죠. 희망에는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라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감사는 지금 이미 가진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더 순수하고 더 강력합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나는 겨우 100만 원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핍의 진동을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100만 원이나 있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 라고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당신은 풍요의 진동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200만 원에 감사하게 되고 300만 원에 감사하게 되고 결국 1000만 원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마법입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벽한 순간들이 모여서 완벽한 인생이 됩니다. 감사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당장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진동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진동적인 부가 물질적인 부보다 항상 먼저 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은 소스 에너지와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소스 에너지, 즉 우주의 근원 에너지는 언제나 풍요롭고 언제나 사랑이고 언제나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은 그 에너지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으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친구의 문자 메시지, 창밖의 햇살, 당신의 심장 박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가슴 깊은 곳에서 느끼는 감사를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볼텍스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성공적인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것을 원하나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춰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100억 원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왜 100억 원을 원하나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그럼 왜 자유로워지고 싶은가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일까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충만할 것 같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100억 원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충만한 그 느낌입니다. 돈은 그저 그 느낌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통찰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100억 원이 있을 때 그 평화로움과 행복과 충만함을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다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끝의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원하는 것의 끝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은 지금 당장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함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몇 번 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물질적인 것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얻은 후의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사업을 원한다면 사업장의 모습을 상상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첫 번째 큰 성공을 거둔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그 뿌듯함, 안도감, 기쁨을 느껴보세요. 돈을 원한다면 통장 잔고를 보는 장면을 상상하지 마세요. 대신 그 돈이 생긴 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의 가벼움, 자유로움, 행복함을 느껴보세요. 건강을 원한다면 건강한 몸의 모습을 상상하지 마세요. 대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산책을 나갔을 때 숨이 차지 않고 가볍게 걷는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고급 심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상화를 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물질을 잃지 않습니다. 우주는 진동을 잃습니다. 감정을 잃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성공한 후의 기쁨을 느낀다면 우주는 당신이 이미 성공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현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실제 메커니즘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이 명상을 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후에 최종 감정을 찾아서 지금 그것을 느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느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당신의 창조 능력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감정을 먼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이 감정을 선택하면 현실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볼텍스 안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볼텍스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진동에 맞춰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후의 그 기쁨입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실제로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의도적 감사일지입니다.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일지를 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씁니다. 오늘도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똑같은 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일지의 목적은 단순히 감사한 것들의 목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감사의 진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느낌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소한 것에 집중하세요. 크고 뻔한 것들 대신 정말 작고 구체적인 것들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대신 오늘 아침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나를 보고 웃어줬을 때 그 순간이 정말 좋았다. 그 미소가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 라고 쓰는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문장에는 진짜 감정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대신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의 그 깊은 맛,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 생각났고 그 기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음식을 통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하다. 라고 쓰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구체적일수록 감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감정이 살아날 때 진동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일어날 때 우주가 반응합니다. 둘째, 매일 아침과 저녁 2번 쓰세요.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나 그저께 있었던 일 중에서 3가지를 찾아서 쓰세요. 이것은 당신의 진동을 높은 상태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저녁에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에서 3가지를 찾아서 쓰세요. 이것은 당신이 높은 진동으로 잠들게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진동으로 잠드느냐가 다음 날 아침 당신이 어떤 진동으로 일어나느냐를 결정합니다. 셋째, 감사를 쓸 때는 반드시 그 감정을 다시 느껴보세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감정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그 순간의 기쁨이나 평화나 사랑을 다시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하루에 최소 6번 의도적으로 높은 진동 상태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일 6번씩 볼텍스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넷째,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힘든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그럴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작은 것을 찾으세요. 오늘은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쭉 갈 수 있었다. 마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할인하고 있었다. 버스에 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올 수 있었다.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짜로 감사의 힘을 이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절대로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해야 하니까 하는 순간 그것은 저항이 됩니다. 대신 이걸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어떤 날은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진심으로, 의도적으로, 감정을 느끼며 감사일지를 쓰는 겁니다. 한 달 후 당신은 당신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것들이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매일 의도적으로 높은 진동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동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노력해야 성공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더 많이 일하고, 더 오래 일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르침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행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동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진실인지 알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정말로 당신의 노력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타이밍이 맞아떨어졌나요? 우연히 겹쳤나요? 운이 좋았나요? 사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높은 진동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높은 진동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당신은 영감을 받습니다. 식관이 생깁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은 노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쁨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존재와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존재는 항상 볼텍스 안에 있습니다. 항상 높은 진동에 있습니다. 항상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바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억지로 밀어붙일 때 당신은 내면의 존재와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저항과 함께 옵니다. 힘들고 지치고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내면의 존재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영감이 옵니다. 저 사람에게 전화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정렬된 상태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명상만 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행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감받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기쁨과 흥분에서 나온 행동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행동을 생각할 때 당신의 기분이 어떤가요? 무겁고 답답하고 해야 하는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저항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면 적어도 지금 당장은 하지 마세요. 가볍고 신나고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영감받은 행동입니다. 바로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세요. 영감받은 행동은 노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놀이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많이 노력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력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흐름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볼텍스 안에 있을 때 삶은 흐름이 됩니다.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당신은 노를 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흐름을 타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필요한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억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올바른 진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상태에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진동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 행동하세요. 기분이 나쁠 때는 먼저 기분을 좋게 만드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존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관으로, 영감으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로.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내를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집에 가보세요. 아니,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을 약간 짜증나게 하는 것이 있나요? 고장난 서랍, 삐걱거리는 의자, 쌓여있는 서류 더미, 정리되지 않은 옷장, 작은 것들입니다. 나중에 고치지 뭐 하고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당신의 진동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당신은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고장난 서랍을 볼 때마다 아주 작은 짜증이 생깁니다. 의식적으로는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불편함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모이면 당신은 알 수 없는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 이런 작은 것들 때문입니다. 1000개의 작은 바늘이 당신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0개가 모이면 고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최상위 진동에 머물기 위해서는 저항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불편함들이 바로 저항입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저항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의 목록을 만드세요. 크든 작든 모든 것을 적으세요. 저건 벌써 6개월째 고치려고 했는데, 저건 항상 걸리적거리는데, 저건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해결하세요. 당장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고장난 서랍을 고치세요.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을 치세요. 쌓여있는 서류를 정리하세요.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당신의 기분 변화를 관찰하세요.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아, 이제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안도감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동이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물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나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가족인데요? 오랜 친구인데요? 직장 동료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동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먼저인가요?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를 설정하세요. 만나는 빈도를 줄이세요. 대화의 주제를 바꾸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보호입니다. 당신이 높은 진동에 있을 때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낮은 진동에 빠져 있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비행기의 안내방송을 기억하세요. 같은 원리입니다. 또 하나, 당신의 일상을 살펴보세요. 매일 하는 일 중에서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있나요? 해야 하니까 하는 일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정말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가요? 어떤 것들은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의식하는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사소한 짜증과 불편함에 낭비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에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진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5가지를 해결해 보세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5가지를요. 물건이든 관계든 습관이든.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당신은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볼텍스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나만 내려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기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기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하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책임, 의무, 다른 사람들의 기대. 이런 것들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당신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나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기분이 좋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고 평화롭고 감사한 상태일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 즉 당신의 진동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 당신에게 오는 기회, 당신이 창조하는 결과, 모든 것이 당신의 진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메일 확인? 뉴스 보기? 할 일 목록 작성?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기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가? 볼텍스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만약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마세요. 먼저 기분을 좋게 만드세요. 명상을 하세요. 감사 일지를 쓰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산책을 하세요. 무엇이든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먼저 하세요. 하지만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당신은 시간이 없어서 서두르지만 낮은 진동 상태에서 하는 일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실수를 합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결국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20분을 투자해서 높은 진동 상태로 만든 후에 일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집중이 잘 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2시간 걸릴 일을 30분에 끝냅니다. 이것이 진동의 힘입니다. 하루 중에도 계속 체크하세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떤가? 만약 기분이 떨어지고 있다면 멈추세요. 쉬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창밖을 보세요. 잠깐 걸어 다니세요. 기분을 회복하세요. 하지만 마감 시간이 있는데, 회의가 있는데, 고객이 기다리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세요. 당신이 낮은 진동으로 그 일을 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20분 쉬는 게 이틀 동안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진동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면 우주가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마감 시간이 연장됩니다. 회의가 취소됩니다. 고객이 이해해 줍니다. 아니면 당신이 높은 진동 상태에서 그 일을 너무 잘 해내서 모두가 만족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높은 진동에 있으면 높은 진동의 상황들이 당신에게 옵니다. 당신이 낮은 진동에 있으면 낮은 진동의 상황들이 당신에게 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것을 규칙으로 만드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당신의 기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분이 좋으면 하세요. 기분이 나쁘면 먼저 기분을 좋게 만드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당신의 진동 상태가 최우선입니다. 이것을 타협하지 마세요. 이것을 협상하지 마세요. 이것이 당신이 부를 창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볼텍스에 머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편의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진동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생각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키는 법을 익히고 마침내 최상위 진동인 감사와 기쁨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부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요. 부는 당신이 얻어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요. 당신이 부의 진동이 되면 부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행동은 기쁨을 동반할 때만 하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기쁨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 해야 하나요? 당신이 그것을 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고 싶다는 느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이 영감입니다. 그것이 내면의 존재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거라고 걱정합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면 게을러지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영감에 따라 움직일 때 당신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하루에 20시간을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일과 놀이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볼텍스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당신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 뭘 하고 싶지?를 물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설령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쉬고 싶으면 쉬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휴식을 원한다면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겁니다. 억지로 일을 하지 마세요. 휴식 후에 당신은 더 높은 진동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일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도구를 모두 가졌습니다. 진동의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생각을 선택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감정을 안내자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진동 상태가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실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적용해 보세요. 오늘은 감사일지를 써볼까요? 내일은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볼까요? 모레는 사소한 불편함을 하나 해결해 볼까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돌아보고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당신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변을 보면 당신의 외부 현실도 변해 있을 겁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을 겁니다. 기회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신은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내면에서 부요하니까요.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부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볼텍스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나머지는 그저 물질적 세계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선언을 드립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부, 모든 성공, 모든 기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고 우주는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격을 업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완벽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그것을 믿고 그에 맞는 진동에 머무르는 것뿐입니다. 에스더 힉스와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현실을 만드는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에너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힘을 사용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진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말입니다. 볼텍스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당신이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어떤 진동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감사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당신이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걱정을 선택할 것인지, 당신이 볼텍스 안에 머물 것인지 밖에서 헤맬 것인지.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유의지, 선택의 힘.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가끔 볼텍스 밖으로 나갈 겁니다. 당신은 가끔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겁니다. 당신은 가끔 감사를 잊을 겁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볼텍스 밖에 있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매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정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강해집니다. 조금 더 능숙해집니다. 조금 더 오래 볼텍스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구나. 높은 진동에서 사는 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감사가 당신의 기본 태도가 됩니다. 기쁨이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이 영상을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을 겁니다. 맞아, 나는 이렇게 시작했지. 그리고 당신은 감사할 겁니다. 그때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나는 내 진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나는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겠다. 나는 볼텍스 안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세요. 완벽하게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의 내면의 존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볼텍스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그곳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길, 기쁨의 길, 사랑의 길. 이 길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풍요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당신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니까요. 당신은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볼텍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당신의 집입니다. 여기는 당신이 속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말이죠.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가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지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요. 볼텍스에서 만나요. 감사와 기쁨 속에서 만나요. 그곳에서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되고 싶었던 모든 것입니다.